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수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덧셈, 뺄셈까지는 배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곱셈, 나눗셈까지 해서 이제 정수, 그리고 유리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곱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수의 곱셈. 부호가 같은 수끼리 곱하면은 두 수의 절대값끼리 일단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요.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끼리 곱한다 하는 거. 우리 그냥 곱하기 하듯이, 원래 하듯이 그냥 하시면서 부호만 신경 써주면 된다. 그럼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부호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덧셈 뺄셈 얘기할 때도 우리 요런 얘기 한 적 있죠.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렇게 할까요? 2 빼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자? 괄호를 없애주면서 마이너스 만나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된다. 요게 사실은 마이너스 그냥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의 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하는 거다. 마이너스랑 곱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플러스로 바뀐다. 요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덧셈 뺄셈 계산할 때도 뺄셈 계산할 때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호 이야기할 때 어떻게 플러스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다른 것끼리 만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마이너스.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부호 요 녀석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요거 부호 요 녀석만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 원래 그냥 곱하기 하던 거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곱하기 계산하시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자, 플러스 만났어요. 어떻게 된다고? 부호는 플러스 2 곱하기 3, 2 곱하기 3 해서 플러스 6.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이랑 만났어요. 마이너스끼리 곱하니까 음수끼리 곱하면 플러스. 절대값끼리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30.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났어요. 마이너스 되고요. 3 곱하기 5 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만났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4 곱하기 7 해서 마이너스 28. 요렇게 그냥 숫자끼리 곱하기 계산하시고요. 부호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1번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다, 그죠? 지금 정수들은 다 해봤으니까 이제 분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부호부터 먼저 적어주세요. 부호부터 먼저 챙겨주자.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죠? 플러스.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원래 계산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5 곱하기 15 계산하면은 75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75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플러스 0.6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해집니다.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0.6에다가 5를 곱해요. 0.6 곱하기 5 그러면은 요거 33 소점 하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어려운 내용이 없고 그냥 우리 원래 계산하듯이 계산하면서 부호만 신경 써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부호부터 먼저 적어주세요. 부호 안 적고 막 계산한 다음에 계산부터 막 합니다. 계산부터 막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3 이렇게 적어버리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부호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곱셈의 연산법칙. 우리 연산법칙 얘기하면은 우리 덧셈에도 이런 법칙이 있었다, 그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래서 곱셈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다. 곱셈의 교환법칙 뭐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다.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같다. 요거는 이제 자연수에서만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은 정수 범위에서 얘기하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이랑 곱한 거나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한 거나 똑같다. 둘 다 마이너스 6이죠. 요렇게 순서를 바꿔도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결합법칙. 앞에 거 두 개 먼저 하는 거랑 뒤에 거 두 개 먼저 하는 거랑 다른 게 없다. 똑같다.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여기 a 곱하기 b에 괄호 있는 거나 b 곱하기 c에 괄호 있는 거나 전부 다 괄호 없애버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와 같이 그냥 줄줄이 곱하기 적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가 3개 이상이에요. 3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역시 마찬가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호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호부터 정하는데, 부호부터 정하는데 이때 음수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부호를 판단합니다. 왜? 음수끼리 만나면, 그러니까 플러스끼리는 아무리 많이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렇겠지.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곱하기 막 이렇게 플러스를 계속 곱해도 항상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죠? 플러스 플러스 만나면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얘네 둘이 또 곱하면 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음수가 계속해서 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했어. 또 마이너스 4랑도 곱했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6이다. 그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합니다.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4, 6, 2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5를 곱해볼까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24에다 5 곱하면은 24, 120인가요? 네.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면서 나타난다. 그죠? 2번 곱하면 플러스, 3번째 곱하면 마이너스, 다시 4번 곱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음수가 짝수계에 있으면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홀수계에 있으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자, 요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요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요런 식으로 곱하기를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가 세 개네? 그러면은 부호는 마이너스야. 해놓고 절대값끼리 그냥 쭉 곱하는 겁니다. 곱하기 쭉 적어놓고 우리 세 수 이상의 분수 곱셈 계산할 때 어떻게 써요? 이거 그냥 쭉 적어놓고 약분할 거 이렇게 다 약분해가지고 계산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3개가 넘는다 해도 신경 쓸 거는 뭐밖에 없다? 부호부터 정한다 하는 거. 부호부터. 음수의 개수를 가지고 짝수계면 플러스, 홀수계면 마이너스. 부호부터 정해놓고 절대값끼리 그냥 곱하기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교환법칙 이용해서 마이너스 25가 이쪽으로 자리가 바뀌었다. 그죠? 마이너스 9가 앞으로 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곱하기, 자,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할 거래요.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25에다 2 곱하면 50, 앞에 마이너스 9 그대로 있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어요.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9, 5, 45, 450.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는 굳이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맨 앞에 있는 양수에는 플러스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2번 오른쪽 계산 과정에서 가나에 이용된 곱셈의 연산 법칙을 차례로 써라. 자, 가에는 어떤 게 사용됐을까요? 가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얘네 둘이 자리 바뀌었다. 그죠?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 나는 뭐 한 거예요?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쳐버렸다. 그죠? 이게 뭐다? 곱셈의 결합법칙.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제 3번 계산하여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가 몇 개? 한 개. 음수의 개수를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음수가 홀수에 있어요.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3, 5, 4 다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3, 5, 15, 15에 4 곱하면 15에 4 곱하면 얼마죠? 60인가요? 자, 2번 음수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홀수기네요.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 7, 15를 다 곱해주시면 돼요. 이거 곱하기 계산할 때 곱하기 계산이 쉬운 것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안 하고 4 곱하기 15를 먼저 계산을 하면 4 곱하기 15가 얼마죠? 60이다. 그죠? 그럼 60에다 7 곱하면 6, 7, 42 해서 420. 이런 식으로 조금 스마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음수의 개수를 세세요. 음수가 한 개 있네요. 마이너스고요, 부호가. 항상 이렇게 부호부터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분모에 3, 분자에 2는 4, 마이너스 3분의 4.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음수가 하나, 둘, 이건 양수. 음수가 하나, 둘, 두 개입니다. 그죠? 음수가 두 개니까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쭉 다 약분할 거 약분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띄어서 적었네. 자, 약분할 거 약분하시면 됩니다. 7, 3, 21. 10하고 2하고 20하고 약분되고요. 2 다시 약분되고요. 그럼 3분의 분자는 5. 3분의 5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이 뭐였어요? 같은 거를 여러 번 곱하는 거다, 그죠? 같은 것을 여러 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를 거듭제곱을 한다. 그러면 양수는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양수는 아무리 곱해도 항상 양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2를 세제곱한다. 그럼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부호는 플러스겠죠. 2를 3번 곱해요. 그러면 2 곱하기는 4, 4 곱하기는 8. 해서 플러스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플러스 1을 두 번 곱했어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부호는 물을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플러스예요. 그죠? 양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2 곱하기 2 하면 4. 자, 그래서 양수를 거듭 제곱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음수를 거듭 제곱한다. 음수를 거듭 제곱하면 아까 전에 요 앞에서 여러 개 곱할 때 어떻게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면 플러스고 홀수개면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듭 제곱 역시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2를 3번 곱했대요. 그럼 음수를 몇 번 곱한 거야? 마이너스 2 한 번, 두 번, 3번 곱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했어요. 두 번 곱했다, 그죠? 두 번 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짝수이면 플러스, 지수가 홀수이면 마이너스가 된다.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듭 제곱을 할 때 음수의 거듭 제곱은 음수의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 음수를 몇 번 곱했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니까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다. 요것만 정확하게 딱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가지고 요 부분이 있죠. 네, 요 두 녀석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역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니까 주의돼 있겠지. 자, 뭐가 중요하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을 통째로 두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9가 됩니다. 답은. 근데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마이너스는 요 제곱하고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은. 조금만 키울까요? 너무 커졌다. 네,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하고 요 제곱하고는 둘이 서로 관계가 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곱은 요 3까지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호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 그냥 3만 두 번 곱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제곱은 2만 제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괄호가 없기 때문에 괄호까지 있어야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제곱을 하는 거다. 근데 괄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그냥 마이너스 붙이고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자, 요 분배 법칙 중요합니다. 많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써먹을 거예요. 분배 법칙을 굉장히 많이 써먹게 돼요. 1학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쯤 가면 이거는 이제 숨 쉬듯이 그냥 되기는 하는데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계산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 배울 때 잘 배워둬야 된다. 자,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의 각각의 수를 곱하여 더한 것과 결과가 같다. 자, 이렇게 말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죠? 식으로 한번 볼게요. B 더하기 C에다가 괄호에서 A를 딱 곱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두 수의 합을 곱했다. 이렇게 곱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A에다가 B를 따로 곱하고요. B에다가 C를 곱해가지고 가운데 더하기 있죠? 더한 것과 같다 하는 얘기예요. 자, 숫자로 얘기를 설명을 하면 2 더하기 3에다가 내가 4를 곱할까요? 이렇게 4 곱하기 2 더하기 3이다. 뒤에다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은
이거 결과가 계산하면 2 더하기 3을 먼저 하면 5다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5가 되니까 20이 돼요 그죠? 자 오른쪽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4 곱하기 2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적어주고 4 곱하기 3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결과를 생각을 하면 4 곱하기 2는 8이고요. 4 곱하기 3 10이고요. 8 더하기 12 계산하면 20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자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곱하는 거 말고 이렇게 뒤에서 곱할 때도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곱하기는 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C가 앞에 있을 때나 뒤에 있을 때나 별로 차이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C 얘네들이 먼저 곱하고 그 다음 더하기 가운데 더하기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곱하고 그리고 요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 빼기 B면 안에 그 뺄셈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요. 곱하기 C 그냥 여기다 C 합시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따로따로 곱해서 빼는 것과 같다. 그러면 C 곱하기 A 빼기 C 곱하기 B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나누어 준다 하는 거 나눠서 곱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써먹느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이렇게 7 곱하기 103 같은 경우에 7 곱하기 100 더하기 3으로 생각을 해서 7 곱하기 100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 7 곱하기 3을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700이고 얘는 700이고 얘는 21이니까 더하면 721 이렇게 요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요렇게 계산하는 게 더 계산이 좀 쉽다 그죠? 그 다음에 괄호 묶어낼 수도 있어요. 괄호를 묶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거꾸로 가는 거야. 이 상태에서 분배해줘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A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분배해서 곱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곱하고 나서 이 모양이니까 그 전에 어떤 모양일까 요런 모양이다 라고 묶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98, 12 곱하기 2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12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12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12 곱하기 부분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 부분을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98 더하기 2가 남았다 그죠? 괄호 딱 해서 98 더하기 2. 그럼 98하고 2하고 더하면 100이니까 12 곱하기 100 하면 계산이 좀 더 수월하다 그죠? 요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거 계산이 더 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식 정리, 식 계산 같은 것도 할 거고요. 분배 법칙 거꾸로 가는 거 아까 전에 괄호 묶는 거를 이용해서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인수분해 막 이런 것도 하게 되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처음 배울 때 잘 배워 넣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요거를 요 상태에서 왼쪽 상태에서 오른쪽 상태로 분배해서 곱하는 것까지는 잘 합니다. 근데 묶는 게 잘 안 돼요. 괄호를 푸는 건 잘하는데 괄호로 묶어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괄호로 묶는 거 요렇게 묶을 수 있다.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그 녀석으로 묶어서 이렇게 괄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플러스 2를 5째 곱하래요. 플러스 2는 양수는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도 항상 양수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는 2를 5째 곱합니다. 2를 5째 곱하면은 32고요. 자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를 세제곱했다 그죠? 음수를 세제곱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4를 세제곱하세요. 그러면은 16에다 4 곱하면 64. 자 마이너스 1의 8제곱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를 8번 곱했습니다. 그죠?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1은 아무리 많이 곱해도 1이다 그지? 자 다음 얘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앞에 가만 놔두고 뒤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할 거예요.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를 2번 제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3분의 1을 제곱해요. 그러면 제곱은 3분의 1을 2번 곱하는 거다 그죠? 9분의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 어떻게 한다? 괄호를 이제 풀어버리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만날 거예요. 부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9분의 4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1번 요거 조심해야 될 거 뭐 1의 5제곱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막 거듭 제곱만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까지 계산하라고 할 때 얘도 마찬가지죠. 계산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부터 거듭 제곱부터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이런 거 다 적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제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16분의 1 곱하기 3, 이 상태로 두고 그냥 곱셈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거를 어떻게, 얘를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곱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48, 그러면 약분하면 6,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12분의 7 곱하기 48, 10이랑 48 약분하면 4고요. 7, 4, 28,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28, 이거 계산하면 28에서 6 빼고 부호는 플러스다, 그죠? 28쪽이 부호가 더 크니까, 절대값이 크니까. 그래서 28에서 6 빼면 22. 자, 플러스 부호 생략 가능합니다. 맨 앞에 있는 플러스 부호는 생략 가능해요. 자, 얘도 볼까? 이번엔 뭘 했다? 자, 여기도 32, 여기도 32가 곱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32 곱하기만큼을 쭉 묶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32 곱하기 괄호해서 49분의 115 더하기 49분의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묶는 거, 괄호를 묶는 거. 자, 그러면 49에다가 115 더하기 32 하면은 147이니까 49의 3배, 그래서 3 약분하면 3 나오고요. 32 곱하기 3이니까 96이 답이 된다. 자, 요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습 쭉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나눗셈까지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자, 나눗셈이 양이 별로 많지 않아서 나눗셈까지 해도 됩니다. 자, 소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 막 길어요. 말이 막 긴데 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분수를 나눗셈을 할 때 우리 2분의 1 나누기 3분의 2 이런 게 있다. 이러면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2분의 1 하고 어떻게 곱하기로 바꿨다, 그지? 곱하기 어떻게 얘네 뒤집어서, 요 뒤집는 거, 뒤집은 수,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역수라고 한다. 그래서 역수의 정확한 정의는 뒤집는 게 아닙니다. 뒤집는 게 아니고 두 수의 곱이 1인 거를 역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분의 2와 2분의 3 두 개를 곱하면 3, 3, 2, 2 약분되고 1 된다,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역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2의 역수는 뭐겠어요? 2의 역수는 2분의 1이겠지. 얘랑 곱하면 1 되니까. 그래서 뭐 1분의 2, 1이 분모가 1이다 생각하고 뒤집어라, 뭐 이렇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역수, 그냥 뒤집는 게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그 수를 역수라고 한다. 그래서 역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뭐만 생각하면 된다? 부호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호만. 그래서 나눗셈도 곱셈하고 똑같습니다. 부호만 생각하고요. 그냥 절대값끼리 나누기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분수이거나 이럴 때는 어차피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나눗셈하고 곱셈하고는 사실은 경계가 좀 희미해요.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크게 다른 게 없어.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수의 역수를 구하여라.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3의 역수는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갖고 가야 돼. 왜? 그래야지 마이너스 플러스 될 테니까. 역수는 1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고 1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호, 자기 부호 그대로 갖고 가면서 역수 취해주면 됩니다. 자, 3과 2분의 1이다. 3과 2분의 1은 2분의 7이죠. 2분의 7이니까 7분의 2가 역수일 거고요. 0.2는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 역수 취해주면 1분의 5니까 5겠네요. 요거는, 요런 거는 많이 해봤다, 그죠? 부호 있는 거 어떻게? 그 부호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나누기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12 나누기 3 바로 계산한 건 바로 계산이 되는 건 계산하시면 돼요. 12에서 3 나누면 4다, 그죠?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4.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나눠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30에다 5 나누면 6이고요. 마이너스끼리 나눕니다. 부호 플러스 16 나누기 8이에요. 2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나왔으니까 마이너스고요. 4.8을 6으로 나누면 6, 7, 40, 6, 8, 48, 0.8이겠네요. 자, 예제 7번. 자,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계산한다? 역수 취해줘라. 요렇게. 그러면 3하고 6하고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곱해요. 부호 마이너스고 4 이렇게 되겠네. 자, 얘도 부호부터 적을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적어놓고, 자, 3분의 2 곱하기 8분의 5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식을 좀 제대로 적으려면 사실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적고 이거 계산해서 여기다. 그러면은 3, 4, 12, 12분의 5 이런 식으로 역수치해서 곱하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전부 다 이제 다 섞여서 나올 거예요. 다 섞여서 나오면 어떡하느냐? 일단 곱셈과 나눗셈만 혼합 계산이 있을 때는 거듭제곱 있으면 거듭제곱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우리 괄호에서 거듭제곱 있는 거 그거부터 계산하고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부호부터 결정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음수가 몇 개냐 세가지고 부호를 결정하고 나서 절대값의 곱에 결정된 부호를 붙여준다. 부호부터 적고 각 계산해서 적으시면 돼요. 요거랑 조금 순서는 반대로 결정된 부호를 붙이는 게 아니고 부호부터 적어두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섞여 있다. 다 섞여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산 순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거듭제곱 있으면 거듭제곱 먼저 계산하고 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 나중에 하고. 혼합 계산은 우리 초등학교 때도 해봤습니다. 분수 있고 막 분수랑 자연수랑 막 있는 거 부호가 없었다 뿐이지 혼합 계산을 안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정수, 유리수 범위가 아니라 자연수 그리고 분수, 소수 요런 범위에서 혼합 계산을 해봤었습니다. 그거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만 신경 써라? 부호만 좀 신경 써라.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식을 좀 제대로 적어야 돼요. 식 제대로 쓰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 제대로 쓰기. 식을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왜? 하다 보면 실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실수가 나오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식을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식 쓰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나도 알아요. 선생님도 귀찮아 해요. 선생님도 막 쓰다 보면은 식 쓰기 귀찮아, 힘들어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계산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이 힘들고 손이 귀찮아야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식을 차근차근 한 줄 한 줄 써가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개념 확인 요거 한번 볼게요. 계산 순서가 이렇습니다.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먼저 계산할 거다, 그죠? 여기 나누기 있으니까 나누기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 괄호를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그지? 뭐 계산한 값이 있겠죠, 그죠? 값이 있으면은 2분의 1하고 얘하고 빼기 먼저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또 이제 뒤에 더하기 있으니까 더하기랑 그 다음 계산하고요. 그 다음 이쪽이 곱하기다, 그죠? 곱하기니까 2랑 요 녀석이랑 곱할 거고요. 그렇게 곱하고 나서 뒤에 빼기다, 그죠? 그리고 빼기 마지막에 계산할 거고요. 계산 순서는 이렇게 보면 아시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할 때, 자, 학생들이 가장 이제 많이 푸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5분의 4 그려놓고 나누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5 막 이렇게 적어요. 아니면은 이거 곱하기 바꾸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2분의 15 이렇게 적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계산을 막 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럼 6 이렇게 적어버려요. 그러면 2분의 1에서 이제 6을 빼야 돼요. 2분의 1에서 6 빼면 얼마지? 6이 2분의 10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은 이 마이너스 여기 빼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0이네. 이러면 벌써 틀려 있어요, 지금. 벌써 틀려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 신경 안 썼다, 그죠? 2 곱하기 3 6인데 그럼 마이너스 6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6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썼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빼기 있으니까 그냥 2분의 10 2분의 10이네. 그럼 거기다 또 1 더하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이 식을 보는 사람도 당연히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다, 그죠? 결과적으로 답이 틀렸습니다. 답이 틀렸을 때 여러분들이
고치기도 힘들어요. 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파트를 굉장히 짜증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힘들어하는 걸 넘어서서 짜증을 내요. 아, 이거 또 풀어야 돼요. 아, 이거 풀기 싫은데. 이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틀리는 순간 짜증을 내. 아, 이러면서. 근데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떻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막 끄적끄적 하면서 막 계산했던 것처럼 요렇게 계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짜증을 내요. 근데 처음 문제를 풀 때부터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풀다 보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그것만 찾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요거 한 4줄에서 끝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고 좀 더 이제 난이도 있는 깊이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막 10줄, 20줄 막 이렇게 적으면서 풀어야 돼. 그거를 처음 시작하는 게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적으세요. 이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안 나와 있겠죠. 딱 요렇게 딱 주고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럼 식 쓰는 요령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계산할 것만 계산을 하세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계산할 것만 계산을, 바꿀 것만 바꾸세요. 계산할 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자, 2 곱하기 그대로 적어줄 거예요. 난 지금 뭐 계산할 거예요? 요거 계산할 거예요. 여기 계산할 건데 뭐 할 거예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바꾸는 거 그거 하나만 하세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대로 5분의 4 곱하기,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로 바뀌었다, 그지? 여기를 다른 색으로 할까요? 바꾸는 것만 곱하기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5. 자, 요것만 딱 바뀌었어. 나머지는 내가 아예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요렇게 내가 바꿀 것만 딱 바꾸세요. 나머지는 선생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적으세요. 나도 방금 지금 그대로 적었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그대로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거 계산하세요. 나 이제 이거 계산할 거예요. 요것만 계산 딱 하세요. 더 하려고 들지 마세요. 한 번에 2개, 3개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대로 그냥 쭉 적어줍니다. 자, 이거 가로 때문에 나중에 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있어요. 막 이거 괄호 이거 이제 없어지는데 그럼 얘가 소괄호로 바뀌고 얘는 그럼 중괄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중괄호 안에 소괄호 없다고 틀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요거 다음 단계에서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쨌든 지금 괄호 있었다, 그죠? 괄호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세요. 난 이거 계산만 할 거라니까. 그럼 계산을 하세요. 이제 계산을 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겠다, 그죠? 계산을 합시다.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요. 얘랑 약분하면은 3이고 얘랑 약분하면 2니까 2 곱하기 3, 6. 이거 중괄호 그대로 적으셔도 돼요. 자, 나는 마이너스 6 요것만 계산한 거예요. 지금 요 부분만 딱 계산을 했습니다. 그대로 적어주세요. 이런 적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좀 안에 소괄호가 없는데 중괄호가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괄호를 하나씩 낮춰주면 되겠구나. 근데 요거도 괄호 이제 풀어버릴 거예요. 왜?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괄호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괄호 하나 해주고 2분의 1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6. 바꾼 거는 색깔 다르게 하기로 했죠? 바꾼 거는 색깔 다르게 합시다. 자,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로 하나 바꿨고요.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6 됐고요. 뒤에 있는 플러스 1은 나는 안 건드렸어요. 지금 여기 플러스 1 안 건드렸습니다. 안 건드렸고 여기에 대괄호 대신에 소괄호 요것만 딱 건드렸어요. 내가 건드린 것만 표시를 딱 해둘게요. 한 번에 하나씩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러면 요거 3개 한 번에 계산해도 되겠네. 2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1 요거 정도는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개 더하면 7이고요. 그러면은 2분의 14 2분의 15. 그러면은 2 곱하기 이제 괄호가 필요가 없다, 그지? 그냥 2분의 15니까 2분의 15 계산하고 뒤에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약분하고 얘는 15고요. 플러스 12 15 더하기 12 하면 27 요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계산하다가 이쯤에서 잘못했어. 부호를 하나 안 적었어. 그러면 이 뒤에 게 완전 달라졌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적어놨으면 내가 쭉 보는 거예요. 내가 계산했던 거 그대로 그냥 쭉 따라가봐.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눈으로 쭉 보면서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실수했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적어주고 뒤에 쭉쭉쭉쭉 바꿔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식을 적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나 틀렸을 때도 수정이 쉽고요. 그리고 틀릴 확률 자체가 줄어요. 이렇게 식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하면 틀릴 확률 자체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개념 확인은 채울 수 있겠죠. 자, 요거 곱하기 나누기만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나누기를 전부 다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한 줄 적어주세요. 한 줄 적고 안 적고가 차이가 큽니다. 6분의 5가 아니고 5분의 6. 자, 그러면은 5 약분하고 3, 6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죠? 음수가 3개. 2 곱하기 4. 자, 여기는 얘는 곱하기로 바꿀 거고요. 얘는 거듭제곱을 계산할 거예요. 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2 나누기. 자, 거듭제곱부터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다, 그죠? 다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부호는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2랑 2랑 약분하고 나면 3, 4, 12. 자,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요 단계를 생략하고 요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왜? 얘를 요렇게 바꾸고 얘는 요렇게 바꾸고 각각 뭐 한 군데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살려서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수를 줄이려면 한 단계 더 적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예제 9번. 자, 차근차근 할 거예요. 얘가 1번 거듭제곱부터, 그 다음에 요거 계산 곱하기 계산이 2번,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중괄호 안에 덧셈 계산이 3번, 마지막 요거 계산이 4번.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해라? 내가 계산할 것 빼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했어요. 그러면은 4분의 1이 된다, 그지? 뒤에 더하기 4분의 1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역시 마찬가지. 계산하는 거 빼고는 그대로. 나 지금 이거 계산할 거예요, 그죠? 얘만 계산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1. 선생님 이거 중괄호 적었는데 어떻게 해요? 소괄호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중괄호로 그냥 저거 닫으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이거 괄호 열 때 중괄호로 열었잖아요. 근데 안에 소괄호가 없어. 그러면 지우고 소괄호로 다시 바꾸면 되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얘가 중괄호여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신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안에 소괄호가 없는데 계속 중괄호를 고집해서 쓴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판단을 했으면 이게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 중괄호도 이제 벗겨버릴 거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게 되겠지만 이 뒤에도 뭐 괄호가 계속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중괄호 안에 소괄호가 없는데 굳이 계속 중괄호로 쓴다 하는 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여기 계산하면 소괄호로 한번 바꿔야겠네. 소괄호 한번 쓰고 마이너스 4분의 2가 된다, 그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2. 약분합시다. 2분의 1입니다, 그죠? 요거 정도는 뭐 약분하는 거니까 요렇게 적어주시고요. 잠시만요. 이거 선생님 잘못한 거 있다, 그지? 왜? 부호 신경 안 썼네, 그지? 그래서 부호. 이게 정말 많이 틀려요. 네. 만약에 선생님이 이대로 풀었다 그러면은 답이 2분의 6 해서 3이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답을 확인하고 나서 틀렸어. 왜 틀렸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 얘네들이 곱했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맞는데? 그럼 나 그 다음에 뭐 있지? 얘네들이 더하기 계산했네? 더하기 계산했는데 더하기인데 마이너스 이쪽이 더 큰데 왜 부는 플러스였을까? 마이너스였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7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되고요. 2분의 1 해서 계산하면 2분의 8이니까 답은 4. 요렇게 계산을 차근차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이제 혼합 계산해서 막 나옵니다. 나눗셈까지 해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제 다 배웠어요. 다 배웠고 혼합 계산까지. 그래서 보면은 이런 녀석 보면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원이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칙연산이 안 되면 문제를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귀찮아도 식을 차곡차곡 쓰면서 차근차근 쓰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길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